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장중에 더구나 오전에 10시 현재 녹화를 시작한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웬일인가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 예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도 집으로 돌아오면은 도저히 영상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강의가 딴 게 아니고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출간한 그 사계절에서 하는 유튜브입니다. 사계절 TV에서 소위 그 독자와의 만남이라는 그 시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7시부터 9시, 저녁에 7시부터 9시 예정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하고,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자리입니다. 예.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당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이래야 됩니다만은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죠. 유튜브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오실 필요 없이, 그죠? 집에서 핸드폰으로 지하철에서 사계절 TV를 검색하셔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제 얼굴을 보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영상 업데이트 못한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종의 자랑이라 그럴까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재빨리 또 올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밀렸던 종목을, 금요일까지 밀렸던 종목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몰아가지고 1부, 2부, 3부에 걸쳐가지고 한 40몇 개 종목을 분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괜찮네. 라고 했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특히 2부에 보면은, 괜찮네. 라는 종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인공 뒤에 나온다. 라고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종목은 어제 같은 월요일 같은 아수라장에서도 6%나 뛰더니 오늘은 상한가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목도 잘 보면은 괜찮은 종목을 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조금 전에 댓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팔라고 그랬다 그래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종목 팔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종목 팔라고 그랬냐고 제가 심지어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그걸 매도하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팔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고 원망을 하시던데 그래서 하도 답답하여 좀 알아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코스피 오늘 아침에 꽤 2350 이상을 가더니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조정론을 없애가 어제 할 만한 농담이었고 아니야 다시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여전히 조정의 와중에 이미 우리는 2458을 고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파동, 소위 큰 5번 파동 중에 하나, 로마 숫자 1 하나 지났고, 이제 로마 숫자 2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정이 끝난 다음에 아마 구름대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5-2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정 파동이야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ABC 파동으로 본다면, 그냥 라프리, 이게 4번 파동이니까, 4번 파동의 바닥 정도까지가 목표다. 혹은 구름이 걸쳐 있는 쪽으로 봐서 2200에서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4번 파동의 바닥이니까 구름이 걸쳐 있는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참 그림 그려보니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정도가 목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동과 관련해서 이걸 여러 가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넓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비파동이라면 파동이 3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공부하신 건데 하나만 맞고 하나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1, 아이고, 1, 왜 안 그리지?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1, 2, 3, 4, 5, A, B, C잖아요. 그죠? 1, 2, 3, 4, 5, A, B, C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B가 될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B 파동은 3개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물론이죠. 3개로 구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로 구성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체를 이거를 B 파동이라고 보더라도 예컨대 코스피 어디 갔지? 코스피를 본다면 이거 자 눌러지나요? 이걸 지우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코스피를 본다면 예컨대 현재 요 반등 그 3월 달에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때까지 이 파동이 예컨대 2018년부터 시작했던 이 파동을 우리가 A로 본다면 아까 지난번 설명했듯이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파동을 갖다가 B로 보고는 있는데 이 B 파동을 저는 이걸 B로 너무나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B가 끝나고 조만간 C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B라 할지라도 좀 더 이어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그러다가 내려갈 거다. 설령 이걸 B라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이해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게 A, B, C입니다.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2018년 어디죠? 2월 달부터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20년 그죠? 3월 달부터 바닥이었잖아요. 그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B라 하면은 B를 나눌 때 3개로 나누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 각각의 우리는 지금 전체를 B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뭐로 보고 있냐니까 이 B 파동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 그럼 요 하나, 소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 우리가 B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요 B 중에 하나 요 스몰 a인데 이 스몰 a, b, c를 세고 나면 모두 몇 개가 되느냐? 전체의 파동이 B 파동의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야 이 파동이 모두 몇 개가 되니까 13개의 파동이 되죠. 이 파동이 B까지가 전부 13개의 파동이 되는 거예요. 13개. 그 다음에 이 A 파동이나 큰 A 파동이나 큰 C 파동은 모두 5개의 파동으로 나눠지고 이 5개의 파동을 세분하면은 5개, 3개, 5개, 3개, 5개, 3개 되니까 이 파동을 세분하면 모두 21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21개가 됩니다. 따라서 A, B, C 파동을 전체적으로 큰 파동 하나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은 3개의 파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누면은 하나, 둘, 3개를 다시 나누면 5개, 3개, 5개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13개의 파동으로 나눠지는데 이 13개의 파동을 다시 한번 나누면은 모두 몇 개가 되니까 21개, 13개, 21개니까 모두 55개의 파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 B라 할지라도 이 전체가 B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스몰 a로 보지 않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큰 오해, 커다란 오해, 1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5개로 나눠지고 또는 스몰 a로 보더라도 5개로 나눠지죠. 자, 그럼 언제 이게 B인지 아니면은 큰 오버인지 언제 아느냐?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B 파동을 3개 나눠줄 테니까 별게 없고요. 또는 우리가 여기 2번 파동으로 보겠죠. 그죠?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은 3번 파동일 수도 있고 또는 C 파동일 수도 있죠. 여전히 5개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파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정이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3개로 나눠지면 그거는 큰1, 큰2, 큰3, 큰4, 큰5로 이루어지는 충격 파동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게 ABC라면 예컨대 이 C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파동은 지금 제가 막 낙사하고 있는 이 파동은 뭐하고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C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 되는 거예요. C 파동의 첫 번째 파동. C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은 하락 파동이니까 모두 몇 개로? 5개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겨우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우리는 5의 1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갖다가 반등 B 파동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반등 B라고 설령 반등 B라고 보더라도 이걸 반등 B라고 보더라도 이게 전체의 B는 아니다. 이제 반등 B 중에 스몰 a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라는 건 지금 맞아요. 나중에 A가 끝나고 스몰 B가 끝나고 스몰 C가 끝나고 또는 우리가 매기는 대로 하면은 큰 1이 끝나고 로마 숫자 2가 끝나고 로마 숫자 3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파동이 이게 4번 파동일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낙사하고 있는 이 B가 끝나고 C 파동의 출발점이 되는 C 파동의 첫 번째 A가 될지는 이때 결정이 됩니다. 이때 파동을 3번 해봐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1, 2, 3이 되든 또는 A, B, C가 되든 어떻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어차피 그래도 이게 우리는 지금 1, 2, 3, 4, 5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주장대로 ABC로 보더라도 어차피 5개로 나눠지는 건 맞다. 그 다음에 3개로 나눠질 건 맞다. 다시 5개로 나눠질 건 맞다. 따라서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죠. 기간으로 봐서 A 파동이라고 봤던 거지. 2607부터 이까지가 2018년부터 2년이나 끌었는데 2년 이상 끌었는데 이걸 갖다가 A 파동 이걸 B로 보고 바로 C로 보기에는 너무나 짧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설령 B로 보더라도 B에 A, B에 B, B에 C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목들 봅니다. 고롱 머티리얼즈. 제가 주말에 뭐라고 말했느냐. 구름을 맞으면 혹시 날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구름을 맞으면서 빵 뛸지 모른다 했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와중에 어제도 6% 뛰더니 6%까지 4.7% 마감가가 4.7% 좀 올랐군요. 장중에 6% 좀 올라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얼마입니까? 상한가 쳤습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현재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구름을 만나면은 종종 구름을 만나면은 특히 횡보하다가 날아가는 종목이면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한화 솔루션입니다.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별로 흔적을 없지 않냐,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와중에도 9% 좀 올라다가 마감가는 6.1% 됐고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밀려가지고 약간 현재 2% 정도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추세로 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파나요? 이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언제 팔라고 제가 그림 그려놨죠? 언제 팝니까? 아래세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가 팔아라. 그죠? 아래세가 팔락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셀리버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댓글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제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팔았다 하면서 아주 원망의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팔라고 했느냐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설명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구름은 얇고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 급등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할 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재미없죠.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종목은 그야말로 이러다가 밑으로 폭락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꿈의 산신령을 만나든가 하면은 뭡니까? 주가가 이제 날아갈 수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뭐였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저 뭐죠? 한화 솔루션하고 똑같죠. 여기 구름은 얇고 행보하다가 이제 구름을 넘어서자마자 팍 날아가는, 팍 크게 날아가는, 또는 코롱 머테리얼스, 그죠? 그 같은 경우에도 코롱 머테리얼 보세요. 뭐 옆으로 이렇게 기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횡구름 옆으로 기다가 이럴 때는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재미없었겠죠. 그러다가 재수가 좋으면 빡 뛰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구름만 하면서 빡 뛰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셀리스버리 같은 경우도 옆으로 길 때는 재미없다가 막 뛰었대, 그죠? 그럼 언제 파느냐? 언제 파느냐? 이때 파나요? 네? 이때 파나요? 14만 6,800원에 못 팔고 내려왔을 때 14만 원에 파나요? 그죠? 이때 팝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날 18만 원 되면 걔네 팔았겠냐고 억울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날 18만 7천 원 되는데 뭐 장중에 18만 7천까지 갔다가 내려서 18만 7천 원 갔다가 종가는 17만 8천 됐으니까 18만 7천에 팔까라고 억울해 하나요? 모르는 거라고. 그 다음날 20만 천 원까지 갔네. 파나요? 이때 팔았나요? 팔았으면 잘했어 잘못했어? 모르는 거야. 우리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 그야말로 더구나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고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야말로 주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또 보세요. 20만 천 원에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볼까요? 근데 18만 7천 원에 종가 보니까 그날 종가 보니까 더 떨어져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18만 7천에 팔 거라고 16만 원까지 왔을 때 정말 억울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안 팔게 엄청 잘했죠. 장중에 20만 천 원까지 갔네.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계산가보다 올라간 데에서 18만 원, 19만 원 이런 데 파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팔라 했나요? 그 다음날 20만 4천까지 갔네. 그 다음날 어이구 22만 5천까지 갔네. 제가 팔라 했습니까? 언제 팝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 RSI 그려놨잖아. RSI가 이래를 가다가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아니면 혹시 말해도 주가가 확 밀려가지고 RSI가 70m 내려가면 그때가 팔아라. 왜 합니까? 여기 지금 왜 이렇게 그려놨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입니다.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장중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25만 원 3천까지 갔다가 좀 밀려가지고 현재 22만 6천 원이에요. 지금 팔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언제 파느냐? 얘가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파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 좀 밀려서 내가 이때 팔고 싶다. 팔았어야 했다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이때 주가 떨어진 거 보면서 내가 18만 7천 원에 팔았어서 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이때만 해도 RSI가 팔라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다음에 빠져가지고 RSI가 빠지면 그때 가서 할 수 없지 재수 없다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 팔았으면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안 지고 더구나 이런 걸 안 하고 여기서 못 팔았다고 아둥바둥 할 것 같으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런 찬스에서 그걸 갖다가 또 제가 또 재미없다 그랬다 그래서 팔고 나서 원망하면은 글쎄요,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제가 팔라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팔고 나서 팔았다고 저한테 원망하면 저는 정말 답답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수까지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수 앱지수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14번까지 9개 종목 좀 있네요. 빨리 하소연 하나라고 19분이나 까먹었네. 자, 이수 앱 지수가 도망갔죠? 이수 앱 지수부터 시작합니다. 이수 앱 지수.
자, 이셉지수 옛날에 한번 분석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아마도 제가 1, 2, 3, 4, 5다 라고 5까지 써놨네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받기는커녕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참 이 개별 종목의 파동을 매긴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종종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파동 개선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죠. 갤럭시가 1, 2, 3, 4, 5고 조정이 있고 이걸 예컨대 ABC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야, 이게 ABC 잖냐?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이게 1이야. 라고 우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파동이 1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급등한 종목, 이 급등하는 파동이 1번 파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번 파동에 나가서 항상 내 시작은 미약하니라 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하는 것처럼 시작은 1번 파동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이게 1번 파동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1이라면 이게 만약에 1이라면 이 3이 앞으로 기대되는 3은 뭡니까? 3은 이거보다 훨씬 클 것이고 5는 뭐 그만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한 20만 원 이상 돼야 지금 11,000원입니다만은 앞으로 20만 원 이상 돼야 3, 5 이게 1파동의 설명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1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파동으로 개별 종목을 파동으로 매긴다는 게 역시 조심스러워야 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다시 매겨야 되나요? 싶기도 한데요. 얘기해볼까요? 일단 단순하고 무식하게는 그죠? 뭐 1, 2는 맞고 그죠? 1, 2, 3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나요? 1, 2 1, 2 3 4 5 3 4 1, 2, 1, 2, 3, 4, 5, 3, 4, 5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자, 채로 여기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그 다음에 3에 1이고 3에 2고 여기가 3에 3이고 그죠? 3에 4고 3에 5면서 3이고 그 다음에 4고 그죠? 그 다음에 4에 1이고 여기가 4에 2고 4에 3에 1, 4에 3에 2, 4에 4에 3, 4에 3에 1, 4에 3에 2, 4에 3에 3, 4에 3에 4, 4에 3에 5 해서 3 라고 4, 5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파동을 매겨간다는 게 다소간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트 꼴을 보니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위쪽을 수렴이 걸렸고 하는 거로 봐서 역시 꼭지를 만들고 조정은 예상된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일목의 시간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론으로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시간론은 나중에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간에 지금은 조정이 예상된다. 약간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RSI도 매도하라 그러지 않냐. 꼭 위에 수렴이 있지 않냐. 그리고는 시나리오 따른다면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한 번 정도 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협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 머티리얼즈는 결국은 현재 구름에 딱 걸렸으니까 화살표 그리는 대로 얘가 ABC로 보느냐 아니면 C가 끝나고 1로 보느냐는 아직 모르겠고 구름에서 올라서서 머리를 내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1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더 밀려가지고 요게 뭡니까 이걸 요 바닥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보여도 마찬가지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좀 더 이어지는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면은 전환선이 먼저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 만났고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는 아직까지 구름 밑으로 안 내려온 상태니까 이 하락세로 바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얘가 다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니까 구름을 넘어서기만 하면은 행복한 거고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밀리면은 잘못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사이는 고개를 들고 있는 꼴을 봐서 좀 약간 상승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아래쪽에 수렴이 달리는 것도 주가가 밀릴 때마다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PCL입니다. PCL은 뭐 좀 파동은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고요.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이긴 합니다만은 절하선이 먼저 꺾인 상태이고 그리고 절하선과 기준선이 만난 상태이고 아직까지 후행스패는 캔들 위에 있긴 하고 주가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하락세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절하선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별로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네요. 아래쪽에 구름이 얇다는 것도 아래쪽에 구름이 얇아 보인다는 것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밀리면서 여기 얼마죠? 18,000원 그죠? 18,000원 언저리까지 오고 나서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18,000원 여기 지지선이 될지 있으니까요. 그러고 주가가 이만큼 내려오면은 캔들 후행스팬도 내려오면서 아마 캔들과 만나면서 뭔가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되지 않겠네 싶네요. 지금으로서는 선뜻 방향이 잘 정해지지 않네요. 혹시 단기지표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으로 봐서는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니까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팔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간다고 봐더라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솔직히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살짝 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을 만나고 나서 그때 가서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갈지 구름을 밟고 올라갈지를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KG 케미칼 구름을 횡보하다가 막 뛰었죠. 그죠? 그리고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였죠? 롯데란다. 고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이 가다가 고롱 머티리얼을 볼까요? 빡 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구름을 만나서 빡 올랐죠. 그죠? 그래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다가 빡 오르고 옆으로 가다가 또 KG 케미칼 어디 갔죠? KG 케미칼 횡보하다가 빡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구름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비슷한 그림이 되려면 얘가 좀 더 와야 앞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여기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니까 최소한 한 20일 이상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죠? 20일 이상 더 가야 이제 구름을 만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빡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나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절한선 올라가고 있죠. 두 개 안 만났죠. 주가 구름 위에 있죠. 후행스패는 캔들 한참 위에 있죠. 하락이로 말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까이 있다면야 구름을 만나면서 올라갈 기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구름이 없다 하더라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소위 이제 차트 패턴으로 본다면 이게 통상 이거죠. M자 아니겠어요, 그죠? M. 그러니까 가운데 저점 2만 원이네요.
저점을 무너뜨리면 혹시 조정이 좀 깊어질지 모른다 하는 요 이만한 지지 여부만 잘 보시면은 갖고 계신 데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SDI가 아니고 우리 SDI가 없었죠. 그죠? STI입니다. STI는 이미 다 벌써 말씀을 드린 데 있네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채널의 검색을 에다가 종목을 넣어 보시면은 동영상이 다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였죠? 아까 셀리버리, 그죠? 셀리버리에 대한 제 동영상도 제가 여기에서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찾았어요. 셀리버리를 2번 언급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STI 같은 경우에도 미리 검색 한번 해보셨으면은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 이후에 바뀌었냐, 내지는 당신이 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뭐 질문을 해야 제가 답할 거리가 좀 있는데, 뭐 STI는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1, 2, 3, 4, 5 끝나고 ABC 조동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구름 밖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내려간 놈은 항상 구름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반등하는 걸 보이지 않느냐. 그러고는 다시 방향을 정하는데, 얘는 반등하고 나서 구름을 만나더니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꼴을 보니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스토캐스틱을 볼까요? 그렇죠. 스토캐스틱을 여기서도 팔라 그러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물론 단기 지표니까 워낙 변덕스러운 게 스토캐스틱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매도라든지 하락을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목균형표 구름 만났고 내려오고 있고 해서 썩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가진다면 아직까지 구름이 여기에 18,000원대 있으니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요점 전저점이 무너지면은 일단 털자, 아니면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미 파동은 매기가 났고요. 하나 둘 1, 2, 3, 4, 5 3, 4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고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까지가 1, 2, 3가 되는 거고, 지금은 4가 되는 거죠. 그죠? 큰 4. 다음에 구름의 하단의 지지가 기대되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RSI 등등에서는 뚜렷한 매수 신호가 없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자는 정도입니다. 전환선 꺾였긴 하였습니다만은 두 개가 만나지 않았고요. 주가는 아직 후행스 밴드 캔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두 개 만나지도 않았고 달랑 전환선이 꺾였다는 정도니까 이것만 가지고 팔아라 하거나 수세가 하락세라거나 비관적이라거나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려보자. 뭐 구름에 지지를 받지 않겠냐는 정도입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알테오진 아마도 파동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파동은 안 세지죠?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뭐였더라, 이숲 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파동을 매겼다가 틀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수 앱지스에 그래도 처음에 파동 매길 때마다 그럴싸하게 되기나 했지. 근데 이거는 그럴싸하게 되긴 했지. 더구나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럴싸한 그런 그림도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파동을 매기기가 좀 난감하네요. 그렇죠. 이 급등한 게 되게 3인데 여기도 3이 될 수 있고 여기도 3이 될 수 있는데 이걸 3으로 보나요? 그럼 4로 보나요? 5로 보나요? ABC로 보나? 잘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역시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밀리면은 더 가는 거고 아니면은 반등할 수 있는 건데 구름까지 건드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바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한번 전환선이 끊겨 보였습니까? 전환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지금 전환선이 돌아섰으니까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전환선이 돌아섰죠. 두 개가 오늘 내일 만날 것 같고요. 전환선 기준선 만날 것 같고요. 주가는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고요. 주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하락의 시나리오보다는 무슨 시나리오?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다만 RSI가 70선을 넘었을 듯 하다가 짱대 양복을 만들고 밀린 꼴을 봐서 그리고 여기서 70선 밑에서 내려온 걸 봐서 약간의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조정을 보지 않겠나. 하고 짱대 양복이 나타날 때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타나는 게 통상적이니까. 근데 짱대 양복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보이십니까? 짱대 양복 나타난 다음에 밀렸죠. 여기도 짱대 양복 나타난 다음에 밀렸죠. 그죠? 물론 짱대 양복 나타난 다음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짱대 양복이 나타나면서 급등하고 나면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짱대 양복 나타났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있고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파동은 매기가 어렵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냥 뭐 무난하네요. 무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뚜렷하게 그다지 매수 매도 신호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위를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전환선 꺾였다는 거 두 개가 만났다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 구름 핸들 위에 있으니까 뭐 추세 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RSI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주가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꼴을 봐서 조정을 보이다가 구름 근처에서 반등을 모색해 보지 않겠냐 정도 되나요? 단기지표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일단 여기서 매도 신호 여기서 한번 매도 신호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서 조금 비실거려 있는 상태이죠. 약간 좀 더 조정 있다가 다시 뭐 구름 근처에서 반등할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말 뭐 들쑥날쑥해요. 어떻게 뭐 이야기할 텐데 파동을 이야기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시장에 관심이 되거나 뭔가 날아가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뭐부터 먼저 성결돼야 되느냐? 뭐부터 성결돼야 됩니까? 일단 구름부터 넘어서야죠. 5,655원이네요. 그죠? 5,655원 이상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좀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더 이상 안 밀리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리고 그런 것까지 올라가면 다행이겠고 RSI 뭐 아무런 이때와 똑같죠. 이때 보면은 RSI가 완전히 옆으로 중간에서 3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의 근데 40, 50근처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옆으로 기면서 주가도 옆으로 행보했으니까 지금도 RSI가 41이니까 뭐 이게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뉴트럴 중립인 상태이다 보니까 뭐 주가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향 잘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냥 뭐 구름 밑이라는 것 때문에 상승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횡보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한국 유니온 제약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나마 아까 넥센 타이어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들쑥날쑥하면서 뭔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만은
얘가 그럴 때마다 구름 올라가다가 맥히고 구름 올라가다가 맥히고 구름 올라가다가 맥히고 여기도 그랬네요. 여기도 올라가다가 맥히고 올라가다가 맥히고 했으니까 일단은 구름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더더구나 이날 보면은 요날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기분 좋았습니다만은 저 그림자만 남기고 저 수염만 남기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번에도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쏘을 게 아니라 근데 이 정도 레벨은 확실히 넘어서야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더 여전히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됩니다. RSI는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횡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는 이야기네요. 단기적으로 봐서 이 점들 얼마쯤 됩니까? 13,7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이 점들이 밑으로 다시 무너지면 이게 지지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이 무너지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글쎄요. 한국유전제약도 아까 넥슨 타이어처럼 정말 이 종목은 방향이 잘 안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또 종목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7시, 저녁 7시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사계절 TV의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가 아니고, 사계절 TV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자직강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라이브인데, 사람들이 왈랑왈랑 모여있어야 저 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많이 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